미국 동부 기준 2021년 2월 15일입니다. 오늘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Pressing for Stimulus, 경제 지원책을 압박하면서 바이든과 그의 Fed 연방정부는 Inflation fears를 leave behind 하면 뒤에 놓고 있다,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경제 지원을 위해서 많은 재난금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거라는 걱정도 함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Inflation obsessed economist, 인플레이션에 집착한 경제학자들은 걱정하기를, fear, 걱정하기를, aggressive action to stimulate,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를 자극하려는 공격적인 행동의 조치가 많은 지원금이죠. 그것이 will revive monstrous price increases 1970s, 1970년대에 괴물 같은 가격 상승을 다시 revive, 살아나게 할 것이다. 70년대 끔찍했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다시 부활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나섭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pushes his 1.9 trillion plan, 정말 1조 9천억 달러, 1.9 트릴리언이니까 1조 달러 이상의 2조 달러 가까운 플랜을 계획하고 있고요. 주장하기를 argue that workers not getting enough help,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 더 큰 문제다, 인플레이션은 다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줄고 있군요. 거의 20만도 넘었었는데 6만, 어저께 2월 14일 기준으로 63,850명. 이게 백신 효과인지 아니면은 계절적 효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백신이 많이 투입되면서 여기 미국의 이제 US vaccinations, 백신 작업을 이렇게 이런데 이제 애리조나주 옆에 이제 그 텍사스는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뉴멕시코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군요. 그렇죠. 백신이 많이 됐고 캘리포니아는 이제 중간 정도 돼 있고요. 오히려 지방의 주들이, 중서부 지역의 미국 주들이 백신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전력 공급이 끊겨서 frigid air, 영하의 공기가 미국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에게 파워하면 이제 전력을 얘기합니다. 전력. 눈폭풍우가 전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각지에 폭우 때문에, 폭우는 아니고 폭설이죠. 굉장히 추운 이런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건 상당히 남쪽인데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미국인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한국이 어떻게 보면 참 잘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요, 여기 좀 어렵죠? sprawling storm 하면은 널리 퍼져서 발생하고 있는 스톰, 폭풍입니다. 폭풍우가 품을 다음 두들겨 패는 거예요. swath 하면 긴 폭의 지형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넓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정말 품에 알되는 강타했어요. 짓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bringing ice snow를 가져다 주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rarely, 거의 이런 날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지역에, 아까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밑에 텍사스 이런 쪽에 폭소를 내리게 했던, 그래서 전력이 내슈빌 같은 데도 상당히 테네시주의 남쪽에 있는 주입니다. 미시시피를 보십시오. 톨레도, 미시시피는 굉장히 남쪽이죠. 이런데 거의 눈과 얼음을 보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미국 전역에서의 폭설이 강타하고 있는, 그래서 전기 공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칼럼을 좀 보시면은 I actually like teaching on Zoom인데, 이름을 보면 니구엔 해가지고 베트남계의 그 미국 사람이겠죠. 읽어보시면 이제 USC,
미국 사립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립 명문인 USC의 영문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실제로 줌에서 가르치는 게 좋더라. 그래서 그 좋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 넓은 강의실에서 학생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줌을 통해서 몇십 명의 아이들이 이름이 다 나오죠. 부르기도 좋고 또 학생들끼리 실제 디스커션도 자기가 몇몇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발언을 허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만 하고 있다면 몇몇 학생을 추려서 얼마든지 토론도 효과 있게 될 수 있고요. 법적 강의의 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점이 있죠. 줌으로 하면은 그만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옷을 막 잘 입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환경에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마지막으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닌 그 강사들의 지위도 박봉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수많은 애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줌을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이 강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언급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줌으로 통해서 한다는 게 어린애들한테는 인터넷 환경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좋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고 있죠. 일단은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학업의 질이나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아주 부드럽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것이 America's Other Forever War. 자, 미국의 또 다른 영원한 전쟁입니다. 미국은 영원히 무슨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경제 제재입니다. 미국은 그 적국에다 폭탄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경제를 목조여 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이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결론은 그렇게 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이라크, 이란, 심지어는 이런 그 통계를 이 칼럼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나죠. 그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라크를 경제 제재라고요. 그 수입품 수출을 못하게 하는데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가 매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액수가 1인당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라크 경제의 70%가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이라크 국민들이 실제로 20만 원 정도만 1년에 수입한 물품으로 그래서 당연히 의약품도 없을 거고요. 식량도 없을 거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를 만들었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이라크가 일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절름발이 상태를 만든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북한이나 쿠바라든지 시리아 이런 데다가 경제적인 목조임, 경제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엄밀해 가지고 감히 다른 나라들이 그걸 위반하고 미국의 이코노믹 생션, 경제 제재법을 넘어서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벌금도 많고요. 우리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또 다른 영원한 전쟁, 바로 경제 제재 전쟁.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베네수엘라, 시리아의 대통령도 지금 물러나지, 아사드도 물러나지 않고요. 아무도 이란의 어떤
이란 경제 제재를 그렇게 많이 해도 이란의 대통령이나 경제 체제 또는 그 정부 체제는 무너지지 않고요. 없는 자들만 더 억압받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칼럼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상당히 제가 주목해서 읽었던 글인데요. Censored by his party. 그의 당에 의해서 견책을 받고 비난을 받고, 센서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당에 의해서 비판받고, shunned by family, 가족에 의해서는 회피되고. 왜? 트럼프하고 breaking it, 헤어졌다는 이유로요. 지금 트럼프가 탄핵에서 방면됐습니다. 어퀴털 됐죠. 공화당으로서의 고민은 그냥 트럼프를 안고 가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분명히 트럼프가 나중에 공화당원들의 발목을 지뢰처럼 밟을 것입니다. 잘라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트럼프를 지지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거세를 시키지 않았고요. 트럼프는 요새 기세등등하죠. 그 가운데서 일리노이 주가 있는데 시카고 근처에 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애담 킨징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육선입니다. 육선 하원의원이 있는데 진정한 공화당원으로서 트럼프와의 단절이 공화당원이 살 길이다라고 홀로 밀고 나가는 미국 정치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일리노이 주립대학 2학년 때 시위원으로 선거에 나서서 당선됐고요. 하원의원 하면서 또 그전에는 이제 미국 그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파일럿까지 훈련 받은 그런 이라크 전쟁까지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예비군으로서 중령으로 있고요. 실제로 아주 핵심 공화당원이에요. 뭐 오바마 케어 의료 법안을 반대하는 핵심 당원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기반도 공화당원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인데요. 그러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혼자 밀고 나가가지고 가족들한테까지도 버림받는. 자, 이거 보시면요, 아담 킨징거가 일리노이 컨그레스맨인데 on a lonely mission, 외로운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압박을 넣는 거예요. 공화당원들 하여금 leave behind, 이전 대통령 트럼프를 뒤에 두고 떠나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버리자.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하면서 그의 커리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가족들이 만나지도 않고 사촌들이 참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미국 공화당원의 외로운 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미국 공화당원이죠. 트럼프는 그 공화당의 불만을 이용했던 정치꾼에 지나지 않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하우스 스피커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 about to move forward, 계속 밀고 나가겠다. 커미션, 위원회입니다. 캐피털 라이어트를 조사할 위원회죠. 미국 의회에서 조사하는 위원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뭐 보고서 수만 페이지가 될 정도로 거의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심지어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요. 캐피털 라이어트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엄청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걸 밀고 나가겠다라고, 그만큼 트럼프의 진실이 더 밝혀질, 그러면서도 라이어트에 참가했던 공화당원들의 기반을 더욱더 파헤치겠다라고 펠로시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1년도 안 된 클럽하우스라는 오디오 챗, 음성언어 챗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인기가 폭발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arassment, 성추행 문제, misinformation, 거짓 정보, privacy issue로 grapple with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인기가 폭발하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앱인데요. 목소리로 서로 나눠 간다는 게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서로 할 게 있다고. 그러나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 인사들이 서로 한다고 잘난 체들을 자랑질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클럽하우스입니다. 이름이 아주 좋죠, 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거 Great Read, 뉴욕타임즈의 Great Read, 좋은 읽을 거리에서 특집인데요. 항상 Right now feels so long and without any end in sight. 지금은 너무나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고 앞에 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다이어리를 씁니다. 디지털로. Pandemic Journaling Project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브라운 대학하고 여기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자기 일기를 쓰도록 권유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해 집단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Shifting Moods한 변하고 있는 분위기죠. 미국인들의 변하고 있는 분위기를 집단적으로 기록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백 명이 참가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걸 후세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에 가서 자기가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읽을 만한 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또 한국의 유튜브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찾지 못하고 있네요. 한국의 그 집안을 단장하는 아주 조용한 소소한 집안을 가꾸는 이야기의 유튜브가 인기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좀 아까 제가 공부를 이렇게 볼 때는 봤었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